자, 우리 책 248페이지 이어서 설명드릴게요. 대손세 공제 신고서 프로그램 메인 화면 보시면 부속 명세서 탭에서 두 번째 메뉴 대손세 공제 신고서 보실 거예요. 프로그램에선 부속 명세서 탭 두 번째에서 두 번째 메뉴 대손세 공제 신고서 설명드릴게요. 우선 책 내용부터 보실 건데,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책 내용에 있는 프로그램 화면이 좀 오류가 있죠. 예, 공제받지 못할 매입생 명세서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지워주시고 우리 프로그램 화면으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내용 먼저 설명드리고, 자, 책 248페이지 내용 보시면 사업자가 우리가 물건을 팔았어. 물건을 팔았는데 상대방한테 돈을 못 받은 거예요. 해서 상대방한테 받아서 낼 부가세인데 내가 미리 낸 거야. 해서 미리 낸 세금인데 세금이 있어. 해서 상대방한테 나중에 돈을 받아야 하는데 돈 못 받았으니 국가야, 나 이거 원래는 상대방한테 받아서 내야 하는 건데 내가 미리 낸 거야. 그랬더니 상대방이 돈 안 줘. 이거 좀 나한테 혜택을 좀 줘. 라고 해서 그 못 받은 세액만큼 대손세 공제로서 공제해 줄게. 매출세액에서 공제해 줄게. 그렇다면 너 그 내역 부속 서류로 제출을 해. 해서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데 그 내역 한번 작성해 봐라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 첫 번째 줄 밑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받은 자의 파산 등의 이유로 부가세를 거래 징수하지 못할 때에는 그 거래 징수하지 못한 매출세액 공제할 수 있다. 그러려면 대손세 공제 신고서 부속 서류 제출해서 제출해라 라는 거예요. 되셨죠? 프로그램 오시면 부속 명세서 두 번째 탭 대손세 공제 신고서, 대손세 공제 신고서는 확정 신고 시만 가능해요. 확정 신고 시만 가능한 거 두 개 생겼죠. 우리 앞 시간에 배웠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확정 신고 시만 가능하다 말씀드렸죠. 그리고 두 번째 대손세 공제 신고서도 확정 신고 시만 가능하다. 얘도 확정 신고 시만 가능하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다시 프로그램 오셔서 4월부터 6월 해서 관련된 내용을 네가 못 받은 금액, 어떤 이유에 못 받았는지 금액이랑 거래처명 한번 작성해서 제출해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관련 문제 보시면서 우리 프로그램 입력하는 거 같이 한번 보실게요. 문제 책 363페이지 363페이지 오시고, 책 363페이지 문제 3번에 1번, 문제 3번에 1번 같이 한번 보실게요.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주식회 대응의 일기 확정신고 대손세 공제신고서를 작성해라 해서, 대손세 공제신고서 작성하는 문제는 무엇을 물어보는 거냐면 네가 대손 요건이 충족이 되느냐. 네가 못 받은 금액이 있으면 못 받은 금액이라고 무조건 다 대손세 공제해 주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이 지났거나 일정 요건이 충족이 되어야지만 네가 못 받은 걸로 내가 인정을 해줄 거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손 요건들이 있는데 하나하나 보실게요. 양가로 1번 내용 봤더니 당사는 17년 1월 5일 주식회사 호연한테 물건 공급하고 그 대가로 약소금 1320만원 받기로 했다. 얘 외상 때죠. 나중에 받기로 했는데 2017년도 5월 8일에 부도가 발생이 됐대. 당사는 호연의 재산에 대해 저당권 설정하지 않고 있다. 공급일은 1월 5일인데 부도 발생일이 5월 8일이에요. 그렇다면 어음은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야지만 6개월이
지나야지만 네가 못 받은 것으로 확정을 지어줄게, 인정해줄게 라는 요건이 있어요. 체크 적어두세요. 어음은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야 대손 요건이 충족이 된다. 지금 언제예요? 1기 확정신고시니까 2017년도 1기 확정신고시니 1기 확정신고 기간 언제예요? 그쵸? 확정신고 기간 말 6월 30일이죠. 그러니 6개월 경과 안 했단 말이에요.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어음에 대해서는 대손, 즉 못 받은 돈으로 인정 못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1320만원 부도 발생해서 못 받았지만 아직은 아니야, 너 받을 수 있다고 나는 생각이 들어 라고 판단이 되니 얘 대손 요건 충족 못하는 것으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되셨죠? 못 받은 금액이 있지만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금액이 아니니 얘 인정 못해줘, 6개월 지나고 다시 와 라는 거예요. 두 번째, 외상 매출금 중 5,500만원 부가세 포함해서 2014년도 2월 9일날 백두상사에게 대한 외상태가 있는데 이 중에서 이 금액이 우리는 법률상 회수 노력을 다하였고 회수 못했다 해서 2017년도 2월 9일자로 소멸시 완성이 되었다. 법상 소멸시 완성이 됐다라고 한다면 그 소멸시하고 완성된 확정신고 기한에 대손세 공제해준다 라는 거 대손 요건 중에 하나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다시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시효가 완성이 됐다, 내가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끝났다, 그렇다면 너 그거 못 받은 것으로 인정해 줄게 라는 거예요. 소멸시효의 완성은 대손 요건의 하나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그렇다면 요거 한번 입력해 볼까요? 자, 입력하기 전에 대손세 공제 신고서 보면 대손 발생, 대손 변제가 있을 거예요. 우리의 매출과 관련된 대손세액은 대손 발생이에요. 대손 변제는 우리가 매입자인 거야. 우리가 물건을 사고 상대방한테 돈을 줘야 하는데 돈을 못 준 경우, 그 경우에 입력하는 부분이고, 우리의 매출과 관련된 모든 부분은 대손 발생에다가 입력하시는 거예요. 해서 입력 대손 확정일은 언제예요? 2017년도 2월 9일이니까 소멸시 완성. 지금 우리 프로그램 자체는 2019년이니까 2019년으로 할게요. 2019년도 02월 9일 대손 확정. 대손 금액은 얼마? 공급 대가 입력하시면 되세요. 대손 금액에는 공급 대가 입력하면 자동으로 세액이 110분의 10 곱해져서 나온다. 한번 보실까요? 5,500 입력하면 대손세액 못 받은 세액 500만원 맞죠? 5,500 중에 부가세 500만원 빼내려면 500만원이죠. 해서 대손 금액의 공급 대가 입력하시면 되시고, 그러면 자동으로 대손세액 입력이 되시고, 거래처 어디? 백두상사니까 F2 누르셔서 백두상사 입력하셔도 되고, 지금 백두 기업으로 조회가 되니까 백두 기업으로 입력할까요? 이렇게 백두 기업 입력하셔도 되고, 아니면 백두상사 수기로 입력하셔도 되고, 대손 사유는 소멸시효 완성 해서 대손 사유가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다 그냥 대충 입력해 보고, 이 7가지, 6가지 사유 중에 하나가 있으면 아, 대손 확정, 대손 요건이 되는구나 라고 약간 컨닝 아닌 컨닝을 하시면 되시죠. 얘는 합법적인 컨닝이에요. 아까 우리 불공제 사유 보는 것처럼 얘도 불공제 사유, 대손 사유 클릭했더니 파산, 강제집행, 사망, 실종, 정리계획, 부도, 6개월 경과, 그리고 소멸시 완성. 여기에 해당이 되면 아, 요건 충족했구나, 다시 한번 검토가 되는 거겠죠. 지금 이 500만원은 소멸시 완성이니까 소멸시 완성 체크해 주시고, 다음으로 양가로 3번 2015년 6월에 파산으로 대손 처리했던 주상생에 대한 외상 매출금 1650만원 중에서 60% 금액인 990만원을 현금으로 회수한 거야. 2017년 6월 17일날 해서 동시권액에 대해서 2015년도 1기 부가세
확정신고 시 대손세 공제 받았다. 그럼 다시 스토리 한번 들어보면 우리가 주식회사 상생한테 물건을 판 거야. 물건을 팔고 돈을 받기로 했는데 이 상생이 그때 당시 우리한테 돈을 못 준다고 해서 대손 요건이 충족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이 1650만 원에 대한 금액 중 부가세액만큼 대손세 공제를 받은 거야. 그랬는데 상생이 이제 사정이 좋아져서 그 중에 60%인 990만 원을 우리한테 갚은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990만 원에 해당하는 부가세만큼은 납부를 해야겠지. 왜? 990에 대해서 90만 원 부가세 받은 거잖아요. 90만 원 받았으니까 이 받은 금액 국가에 납부해야겠죠. 왜? 내 돈 아니잖아. 이 90만 원은 상생이 나한테 부가세 내라고 준 돈이니까. 해서 대손세 공제 받았던 금액 중에 돌려받은 금액 있으면 그 금액만큼 토해내라. 지금 우리 대손세 공제 보고 있으니까 대손세 공제를 줄여주는 금액이니까 마이너스 해야겠지. 자, 보시면 대손 확정일, 대손 다시 돌려받은 금액 확정일이 언제? 6월 17일. 금액 얼마? 1650? 아니죠. 990 돌려받았으니까 990. 이렇게 990 입력하면 돼야 안 돼요. 이렇게 990 입력하면 세액공제 받는 금액만 더 늘어나는 거야. 그럼 안 되겠죠. 우리는 공제받을 금액을 지금 상황에서는 줄여야죠. 그러니 회수한 금액은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금액으로 990만 원 입력하면 우리가 세액공제 받았던 금액 중 90만 원은 토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총 금액은 줄어들었죠. 410만 원으로. 그래서 주의할 것은 내가 대손세 공제 받았다가 회수한 금액은 회수할 때 마이너스 금액으로 입력하셔야 된다는 거. 회사 어디? 주식회사 상생. 사유는 직접 입력해서 회수라고 치시면 되세요. 회수. 또는 우리 문제에서 대손 사유는 대손 채권 일부 회수로 직접 입력해라 라고 했으니까 이대로 따라야 돼요. 이런 문구가 없으면 그냥 회수해도 되는데 문제에서 대손 사유는 7번으로 해서 대손 채권 일부 회수로 직접 입력해라 했으니까 얘 말 들어야죠. 대손 채권 일부 회수 이렇게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다. 문구가 요걸로 입력하라는 문구가 없으면 상관없는데 문구까지 줬으니까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문구 안 따르면 감점 요소 되시니까. 자, 마지막 양가로 4번. 2016년 3월 16일 날 당사 공정에서 사용하던 기계장치를 태안실업에 매각했다. 770에 매각했는데 2017년 5월 20일 현재 태안실업의 대표자가 사망해서 이 기계대금 못 받을 것으로 객관적으로 입증이 됐대요. 우리 앞에 프로그램에서 세 번째 사망 실종 대손 사유에 해당이 되죠. 그러니 이것도 대손 요건 충족해서 가능하다라는 거. 대손 확정일 언제? 2017년 5월 20일 날 사망했으니까 사망일 2019년 5월 20일. 대손 금액 얼마? 770만 원. 그렇다면 세액은 자동으로 입력이 되고 거래처 어디? 태안실업. 대손 사유는 사망. 되셨죠? 이렇게 입력하시고 저장 누르시면 되셨다. 해서 대손세 공제 신고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손 요건이 충족이 되는지 또는 대손세 공제 받았던 금액이 회수되는 경우 이 회수되는 경우에 마이너스 금액으로 입력이 돼야 한다는 거, 그거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되셨죠? 다시 앞으로 오셔서 249페이지
249페이지 부동산 임대 공가의 명세서. 책 249페이지 부동산 임대 공가의 명세서. 얘는 뭐냐? 밑줄 우리가 부동산 임대 사업자의 경우 임대 사업을 하는 사람인 경우로서 부동산 임대를 하고 있다면 그 임대 현황을 국가의 과세관청에 제출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임대 현황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무조건. 우리 세법은 부동산 임대업자에 대해서 약간 관대하지 않아요. 이 불로소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타이트하게 관리를 한단 말이에요. 해서 네가 지금 건물을 가지고 있고 이 건물을 임대하고 있다면 그 들어와 있는 임차인들에 대한 상황을 정확하게 입력해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보증금을 얼마 받는지, 전세금 또는 임대 보증금을 얼마 받는지 정확하게 입력하고 그 임대 보증금과 관련해서 간주 임대료까지 계산해서 신고해라 라는 거예요. 되셨죠? 간주 임대료 뭐예요? 실제 임대료는 아닌데 임대료로 보겠다. 왜? 네가 보증금 받아서 저축한다면 그 금액만큼 이자가 발생이 되겠죠. 그렇다면 너 이 이자도 불로소득인 거야. 부동산 임대업으로 인해 보증금으로 인해 너 이자 생기니까 그 이자만큼은 간주 임대료로 볼게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액만큼 더 과세하려고 과세관청은 이 이자만큼도 더 과세하기 위해서 부동산 임대 공가의 명세서 정확하게 작성해라 라는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얘도 우리 문제 같이 한번 보실 건데 프로그램 오시면 부속 명세서 두 번째 탭에서 세 번째 메뉴인 부동산 임대 공가의 명세서 같이 보실 거예요. 얘도 문제로 같이 한번 보실게요. 책 276페이지 책 276페이지 기출문제로 또 한번 같이 보실게요. 자, 276페이지 3번에 1번 부가세 관련하여 다음에 답하시오. 1번 다음은 부동산 임대 관련 자료이다. 2018년도 1기 예정 부가세 신고기간에 부동산 임대 공가의 명세서 작성해라. 주식회사 커피 상사의 계약갱신일은 2018년도 2월 1일이다. 얘 19년도라고 가정하고 우리 프로그램 19년도니까. 그래서 프로그램의 부동산 임대 공가의 명세서 클릭하시고 기간은 1기 예정이니까 1월부터 3월 하신 다음에 다시 내용으로 오실게요. 책 내용으로. 첫 번째 한길 상세에 대한 내용이다. 우리 임차인에 대한 내용이 임차인 중에 한길 상사 있고 동 1동 1층 1호에 사업자 번호 있고 면적 있고 용도는 상가로 이용하고 있다. 임대 기간은 2018년도 1월 1일부터 2019년도 10월 31일. 보증금은 5천, 월세는 200이다. 요 사항들 같이 신고하라는 거예요. 네가 임대업을 하고 있다면 이 세부적인 내용도 과세관청에 제출해. 해서 첫 번째 한길 상사 F2로 한길 상사 입력하시고 조회하시고 동 1동 1층 호수 02로 사업자 등록번호 자동으로 불러왔고 틀리면 수정해 주시고 25-19-00392 면적은 100 용도는 상가 그리고 임대 기간은 2019년 01/01부터 2020년이죠. 그러면 2020년 12월 31일까지 보증금 5천에 월세 200 보증금 5천에 월세 200 이렇게 하면 하단에 보시면 간주 이 한길 상사에 대한 간주 임대료가 계산해 주실 거예요. 그러면 이것만큼 추가로 과세를 하겠다는 거예요. 세법은. 그래서 이 상세 내역 입력하면 보증금 네가 5천 받고 있고 월세 200 받고 있구나. 과세관청에 신고가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주커피 상사 1동 2층 201호
사업자 번호 나와 있고 면적, 사무실 용도 나와 있고 갱신 중간에는 보증금 2천에 100이었는데 월세 100이었는데 2018년도 2월 1일부터 보증금 4천에 월세 100으로 올렸다라는 거예요. 이 변동사항도 같이 입력해라 라고 한다면 자 우선 회사 정보 커피 상사 없으면 등록해 주시고 커피 상사 1동 2층 201호 사업자 등록번호는 22852222 면적은 90 용도는 사무실 하시고 주의하실 게 지금 임대기간이 변동이 됐단 말이에요. 당초에 2017년도 02월 01일부터 2018년도 2019년도겠죠. 19년도 01월 31일까지 보증금이 2천에 월세 100이었는데 계약이 갱신된 거야. 언제? 2019년 02월 01일부터 새 기간 언제예요? 2021년 01월 31일까지 이 기간에 보증금이 변동이 된 거야. 4천에 월세 100으로 되셨죠? 당초에 첫 번째 줄에는 당초 2천에 100만 원이었는데 계약 갱신이 돼서 2019년도 2월 1일부터 보증금 4천에 월세 100으로 변경이 됐다라는 거 되셨죠? 해당 입력하는 거 한길 상사처럼 단순 내용 입력하는 건 어렵지 않으실 거고 부동산 임대공급가의 명세서 작성하는 문제 중에 조금 더 꼬아서 내려면 지금 커피 상사처럼 중간에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가 전부세요. 뭐 중간에 월세도 변동이 될 수가 있겠죠. 처음에 2천에 100이었는데 2017년 2월부터 2019년 1월까지는 2천에 100이었는데 그 이후 2019년 2월부터 2021년도 1월까지는 4천에 뭐 200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월세가 변경이 될 수도 있고 거기에 관리비가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보증금 얼마, 보증금 4천에 월세 100에 관리비 얼마 이렇게 관리비까지 주셔지면 관리비까지 입력만 해주시면 된다. 그 외에는 어려울 거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저장까지 눌러주시면 어렵지 않게 입력이 되셨다라는 거.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는 크게 어렵진 않으세요. 뭐 나와 있는 자료만 잘 입력만 해주신다면 어렵진 않으실 테니까 넘어가시고 다시 책으로 오셔서 수출 실적 명세서는 우리 프로그램상만 보여드릴게요. 그렇게 중요하진 않으니까 부속 명세서의 6번째 메뉴 수출 실적 명세서는 우리가 물건을 해외에 수출한 경우로서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안 한 거야. 해서 우리 첫 시간에 배웠던 거 기억나세요? 부가세 신고서 작성하는 문제. 거기서 수출하는 경우로서 만불 수출했죠. 그리고 선적일날 환율은 1,000원이었죠. 해서 수출 신고번호 다 주어질 테고 선적일 그리고 통화코드 외환 달러인지 엔화인지 중국돈인지 환율 이렇게 입력해 주시는 세부사항만 입력하면 되는 거라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환율을 언제 환율을 적용할 것인지 수출의 경우 선적일의 환율을 적용할 것인지 요 환율 구하는 게 메인 문제라서 그것만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건 요 정도만 하고 넘어갈게요. 자, 의제맵스의 공제신고서. 의제맵스의 공제신고서는 좀 설명할 게 더 많으니까 우리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는 걸로 하고 다음 시간에 의제맵스의 공제신고서 책 250페이지 갈 건데 얘 미리 공부할 부분은 뭐냐면 면세 영세율과 면세 부분 중에 면세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요것만 한번 읽어봐 주시고 오면 될 것 같아요. 앞에 부가세 내용 중에 면세 품목 면세에 해당하는 항목인지 아닌지 그것만 좀 공부를 해주시고 오면 다음 시간에 좀 수월하지 않을까 싶어요.
프로그램은 자주 내가 여기저기 한번 우리 시험 보는 거 아니니까 연습할 때 여기저기 한번 클릭해보고 이것저것 해보시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아요. 되셨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다음 시간에 보는 걸로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